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돈 졸라 많은 줄 알겠어. 아니 근데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빚이 많다고. 빚이 많다고 얘기했잖아요. 빚부자야 빚부자.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권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주말에 다들 일들이 있으셔서 주중에 저희가 뵙자고 했고 늦은 시간 퇴근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은 저희가 재밌게 좀 찍어 볼 수 있도록 힘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가계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계부에 대한 주장하는 내용도 하나 유튜브에 올라갔는데요. 가계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저 두 명은 가계부를 쓴다고 했는데 오늘 가계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또 가계부를 쓰지 않는 또 우리 또 과장님이 또 궁금하신 부분도 좀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팀장님은 가계부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요거 시트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플 써보면 네. 가계부 작성이 편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돈에 대한 감각이 키울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네. 스프레드시트가 네. 실시간으로 자동 그쵸, 저장되잖아요. 그쵸. 네. 제가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양식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액세스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파일에서 바로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저장되니까 그런 식으로 액세스가 좀 쉬운 부분 그것도 이제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계부를 혼자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와이프분이랑 같이 작성하는 부분도 이 구글 시트를 이용하면 편리하겠네요. 와이프도 이제 따로 접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제가 네. 이렇게 입력하고 있으면 같이 접속해 있을 때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을 썼다가 그분보다 집에 와서 저는 좀 영수증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 때문에 이제 엑셀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그 가계부를 보여주시고 설명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스프레드시트를? 화면에 띄우면서 설명을 해야겠죠. 여기서. 네네네네네. 제가 파일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네. 파일 하나에 시트는 몇 개 있어요. 아, 네. 와이프랑 공유하는 시트는 따로 있고 이제 제 용돈 항목은 제가 또 따로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더 상세하게 시트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다가 다 써버리면 너무 양이 용량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글이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한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시트를 나눠서 쓰고 있는데 일단 제가 띄운 시트는 제가 와이프랑 공유하는 시트는 아니고 제가 쓴 돈을 더 상세하게 관리하는 시트를 작성 시트. 일단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네네. 일단 그게 와이프도 볼 수 있다. 볼 수 있죠. 그럼 서로 비상금이 없다는 걸 전제하에 작성한다. 뭐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데. 서로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네. 오늘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급여 받는 날이 25일이라서 네네. 그 한 달에 보면 한 줄이 한 달씩이거든요. 급여 받는 날이 25일인데 제가 카드 공여 기간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25일이 끝나게끔 이제 해놨어요. 아, 다? 네. 그 공여 기간을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제가 여기까지는 다음 달 카드 값에 나간다고 이제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그 기준으로. 네. 월급날이 25일이잖아요. 그럼 그날이 한 번 정리를 하는 날이에요. 전체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 되게 심플한 구조긴 해요. 제일 위 칸이 급여, 급여. 그 다음 칸이 고정지출, 그 다음 밑에 칸들이 매일매일 뭐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네네. 용돈 부분, 네네. 그 제일 밑에를 이제 저축하는 칸으로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은 저축한다. 이 순서를 이렇게 위에서 한 줄 한 줄 그래서 12줄이 있는 거죠. 네네. 1년치가 한 번에 네네. 들어게끔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23일이나 24일쯤에 네네. 신용카드 앱으로 들어가 보면 네네. 확정이 되잖아요. 그쵸. 그 확정이 되면은 내가 실시간으로 한 거 중에 네. 혹시나 누락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대조를 해요. 하나씩. 확인해서. 즉시 결제랑 네네. 그거랑 대조를 해보면 아, 내가 이거 빼먹었네. 그렇게 한 다음에 25일 날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보면 제가 아까 말한 급여, 고정 지출, 용돈 실시간 지출, 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칸이 이걸 위를 뺀 남은 금액. 금액. 그게 바로 그날 정리가 되잖아요. 아, 그쵸. 그날 바로 그거를 빼서? 옮겨버리는 거죠. 이체. 돈이 계속 남아있으면 내가 쓸 수도 있잖아. 최대한 그 돈을 빨리 뭐 주식 투자 계좌로 옮겨버린다든지
연금저축 계좌로 옮겨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까 말한 실시간 지출 네네. 부분에서 네. 이제 리뷰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그냥 저는 끝나는 거예요. 작성이 끝난다. 그러면 궁금한 게 실시간 비용에 대한 뭐 금액이 있나요? 한 달에 얼마를 써야겠다 이런. 뭐 계획은 있죠. 와이프랑 와이프도 그 계획도 있고 저도 그 계획이 있는데 사실 뭐 지켜지는 달도 있고 안 지켜지는 달도 있고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월별로도 막 엄청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그쵸. 뭐 과장님이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막상 해보니 뭐 이것도 쓰고 싶고 뭐 그럴 때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 단위로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월 단위로 계획은 있지만 최대한 어쨌든 그냥 연간으로는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한다. 제 용돈으로는 그래도 최대한 한 50에서 70 사이를 유지하려고 계속 네. 쓰려고 노력을 하죠. 하는. 자, 가계부 작성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그냥 그게 포인트 같아요. 수 실시간으로 있는 관리할 게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걸 계속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내가 그러면 얼마 쓸 수 있다. 그거를 까먹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약간 부절제하게 쓰는 거잖아요. 카드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잊지 않으려면은 실시간으로 최대한 기록을 해야 내가 이번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내 뭐 고정 비용 빼고 내 용돈으로 70만 원만 쓰기로 했어. 그냥 계획상으로. 네네. 근데 실시간으로 기록을 하면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그쵸. 있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제일 큰 가장 포인트인 것 큰 같아요. 실시간으로 해서 관리하고 그러한 목표나 소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레드시트를 쓰는 이유가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얼마 남았는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쉽지 않나 그런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가계부 일단은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일별로 작성하지는 않고 한 3, 4일 정도 해서 제가 쓴 부분에서 영수증하고 확인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가계부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은주의 리얼라이프라는 그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한 20년도부터 쓰고 있는데 이건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계부 작성도 중요하지만 그 편안하게 힘을 빼고 작성해야 되는 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강박관념이 하게 되면 좀 지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힘 빼고 작성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팀장님처럼 연간 목표는 아니지만 월별로 얼마를 써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요거는 3, 4일 정도로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생활비 지출이나 뭐 용돈 지출, 이벤트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말 그대로 뭐 경조사나 뭐 용돈 지출은 매일 쓰는 것들, 그리고 생활비 지출은 뭐 교통비, 카드 뭐 이런 지출 금액을 좀 뜻하는 걸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고정 지출이라는 부분은 좀 대출이나 뭐 이런 부분, 그렇죠. 보험 부분을 작성을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순수 저축은 제가 저축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요건 뭐 내용 말을 보시면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서 뭐 자세한 설명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전체적인 흐름이나 뭐 고정 지출에 대한 파악하고 또 제가 이 가계부를 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연간으로 작성을 하면 제일 앞쪽에 월별로 썼던 내용들이 다 합쳐지면서 연간으로 했던 내용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내년에는 조금 줄여야겠다, 월별로는 좀 줄여야겠다, 저를 통제할 수 있게 이렇게 금액으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장님 가계부 뭐 내용 들으셨는데 안 쓰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좀 뭐 저희가 얘기한 것들 가계부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것이 있나요? 질문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네네. 듣자마자 피곤했어요. 그냥 피곤하게 산다. 뭐 예를 들면 이게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거죠. 그렇죠. 이 항목 설정이나 이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양식도 다 자기 마음대로. 또 뭐 이 팀장님은 연간 계획도 세워가면서 와이프는 지출에 대한 이번 달에 얼마 정도 뭐 계획을 잡고 이런 건데 과연 나는 그게 나의 배우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네가 돈 더 벌어와 라고 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고. 네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저기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요즘 소개팅 많이 하잖아요. 비용 많이 나가죠. 그것도 월에 조금 생기다 보면 고정비로 생각을 할 거지. 소개팅 있고 소개팅 대회까지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벤트 아니에요, 이벤트?
아니 처음엔 이벤트지만 네. 월에 2번씩 계속 한다 보면 아, 1년에 고정비로도 갈 수 있겠다. 네. 소개팅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정도는 고정비로 좀 감안해놓고 네네네. 한 번 갈 때마다 20씩 깨진다. 네. 그러면 이제 고정비 1년 동안 고정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간 24회 봐요. 그렇지. 이제 이렇게라도 이제 결정을 할 것인가 이 항목이. 네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농담이지만 네네. 여러분들 이렇게 가계부 쓰는 거 들으니까 네네. 솔직히 현타가 와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나. 그래서 내가 쓴다고 해서 나의 어떤 방탕함이 또 사라질 수 있을까. 또 방탕하지는 않지만 네. 방탕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것만으로도 좀 즐겁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거마저도 없어지면 이 에너지가 없어지지 않게 이런 생각 들고. 우리 지난 영상에 얘기했던 돈 마음대로 쓰고 싶다.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돈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있는 거 안에서 좀 마음대로 쓰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인데 네네.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와이프가 뭐 내가 이거 가게 쓰면 뭐 볼까 싶기도 하고 보면 또 쪼잔한 놈이라 그럴까 싶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 가계부를 쓰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투명성이나 이제 진짜 나의 자산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 하나도 속임이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나는 내 걸 이렇게 썼을 때 네. 내가 스스로 과연 다 오픈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와이프는 혹시 비상금을 가지고 있겠지. 있겠는데 내가 그걸 과연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줄까? 그것도 뭐 있을 수가 있죠. 아니 서로 그게 반투명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그걸 너무 투명하게 까라고 얘기하기가 그게 안 좋을 수도 있죠. 오히려 반대로. 그쵸.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계부보다 부부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난 그게 더 중요하다 생각.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죠. 내가 준 돈 가지고 자기가 아껴서 자기가 뒷돈을 챙겼는데 뒷돈이보다 비상금 좀 아껴서 네. 챙겼는데 내가 그까지 까라 그러면 그럼요. 좀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그러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도 저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가계부를 쓰지 않으시는데 뭐 큰 비용이나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시거나 뭐 얘기를 나누시거나 하는 것도 있으신가요? 이번 달에는 뭐가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아끼자라든가. 아니야 내가 다 통제해. 그런 통제라면 야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쓰지 마라 하고 요거도 먹고. 왜 쓰지 말게 하냐? 돈도 벌어라. 뭐 그런 거지. 내가 가계부를 쓰진 않지만 큰 흐름은 내가 다 알고 있어서 어떤 고정 지출이라든지 평균 우리가 이제 용돈이나 이제 즐기면서 사는데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어서 내가 카드값이 많이 나오면 와이프한테 야 이번 달에 좀 아끼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느낌상 한 50%는 가계부를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 반은 쓰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나의 이거를 막으려면 이 선저축, 선저축. 은행이나 어디서 이벤트가 있으면 그냥 일단 5만 원, 10만 원대 계속 가입을 해버린다. 그러면 그게 내가 마통에서 빼오더라도 강제로 일단 저축해야지만 이게 이자율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그게 어쨌든 남는 돈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각자 가계부에 대한 부분이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게 가정의 평화. 그렇죠. 질문. 우리 팀장님은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잘 했어. 네네. 잘 하고 있고 또 행복해 보여. 자 우리 대리님은 네네. 자 이렇게 좀 빡빡하게 이렇게 가계부를 쓴다. 네. 자 소개팅도 열심히 하고 결실을 맺었어. 그렇죠. 자 배우자가 어떤 입장일까? 어떤 입장일까? 아니 배우자가 이 가계부 쓰는 남자가 어떻게 좋을지 볼까? 뭐 좋아서 결혼을 하겠지만 계속 가계부를 쓰고 자기의 이 씀씀이를 통제를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럴 때 본인이 이거를 넘길 것인지 아니면 서로 나처럼 이제 좀 반투명하게 간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뭐 이상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설득을 한번 시켜보고 근데 그게 가장 먼저 그 가정의 평화가 돼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양보를 할 수 있겠죠. 그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반투명으로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좀 관리되는 부분. 근데 이제 저는 설득을 강하게 하고 싶은 이유가 지금 투자하는 부분에서 하루 이틀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대출이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득해서 몇 년간은 이걸 작성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소방 나잖아. 여자는 결혼은 절대 설득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설득을 일단 해보고 해보고 되면은 하고 안 되면 안 하겠다. 안 돼. 안 돼.
금융기관에 다니는 배우자가 아닌 이상 이게 아니야, 금융기관에 다니잖아요. 더 몰라. 그래? 더 안 돼? 더 안 돼, 내가. 아 그럼 통제를 강하게 해야 돼. 더 안 돼, 더 안 돼. 근데 대리님 진짜 그건 이상적인 발언이야. 네. 그런 여자가 잘 없어. 네. 그죠. 아이고 참. 오늘 뭐 일단은 뭐 가계부 작성하는 부분이 작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거는 가정의 평화, 그리고 작성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고 각자에 맞게 이렇게 좀 작성하고 아니면 작성을 안 하더라도 큰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쓰시면서 절약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뭐 작성을 아예 안 하면서 돈의 흐름을 파악도 못 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가계부 작성을 해보시라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아니면 그런 작성은 난 좀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처럼 돈의 흐름을 알 수 있고 큰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어떻게 처음에 내용은 과장님을 설득하는 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가정의 평화 또 얘기를 해주셔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이겠죠. 가계부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부터 가계부를 작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가계부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에는 또 유익한 얘기들로 우리 삼꼰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